한국이 제대로 신뢰를 얻은 거지. 고노다로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자 기시노부오가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고노다로가 마이크를 가리며 기시노부오를 보고 말했습니다. 발음이 엉망이어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소. 기시노부오가 펜을 꺼내 자신의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제발 정해진 대로 하시오. 내외신 기자들은 두 사람의 모습에 웅성거렸습니다. 고노다로는 기시노부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 국민, 그리고 일본 국민께 일본 정부를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연설은 일본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그동안 주장해왔으며 국민을 속이고 교육하려 했으며 제국주의 시절 강제로 침탈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던 그동안의 많은 일들에서 일본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10분 정도 이어진 연설에서 분함을 참지 못한 고노다로는 중간중간 말을 끊고 감정을 정리해야 했지만 무사히 연설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연설문을 안주머니에 넣으며 고노다로가 말했습니다. 끝으로 한국 정부에 제안합니다.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없는 이 전쟁에서 합리적인 휴전 협상을 시작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한국이 정하면 일본 정부는 그에 따르겠습니다. 고노다로가 연단을 내려와 내각 대신들과 퇴장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항복문서와 다름이 없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 또다시 항복한 것이다. 일본 사회는 일본 정부의 무기력한 모습과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이웃나라 한국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켰다는 발표에 큰 충격에 빠졌지만 이제 휴전협상이 이뤄지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 한편으론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일본 정부에게서 개전 5일 만에 한국이 항복문서를 받았다며 보도했고 한국의 반응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유엔과 미국에선 일본의 발표를 지지한다고 말했으며 러시아 함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행여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가벼운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합참의 장성들과 대통령을 포함한 외교안보진용이 모두 모였으며 국가 중대사인 만큼 여야 대표와 상임위 위원장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야당 측에서 국력의 소진을 막자며 진군을 멈추고 휴전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국방부 쪽에서는 일주일만 더 지속하면 나고야 시합까지 점령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고성 없이 침착하게 진행되었으나 2시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지자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협상은 해야겠지만 굳이 진군을 멈출 이유가 있을까요? 대통령의 질문에 대답 대신 대통령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 정도의 회견 한 번으로 대한민국의 진, 묵은 빚이 청산된다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휴전협상은 해야 합니다. 협상 장소는 미국으로 하고 협상 조건은 협상 장소에서 밝히기로 하고 만날 시간은 이틀 뒤로 일본에 통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은 일주일 정도 진행될 것이고 일주일이면 말을 끄는 대통령이 합참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교토현과 오사카부, 와카야마, 나라현, 미에현, 그리고 시가현까지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시가현에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안보보좌관이 화면에 시가현을 띄웠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살피다가 대통령을 보았습니다. 예쁜 호수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다음 말을 할까 기다렸지만 대통령은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대표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예쁜 호수여서 차지해야 한다는 말인지요?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점령한 지역을 모두 내주고 철수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 호수가 있는 시가현과 호수 북쪽의 후쿠이현 일부 지역은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가 되고 거기까지가 일본 전체 영토의 3분의 1이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나고야를 위협하게 되면 일본은 수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묵은 빚을 어느 정도 받는다 생각합니다. 묵은 빚이란 말에 모두의 표정이 결연해졌습니다. 야당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려받을 것이 적지 않지요. 야당 대표는 품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들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에서 허락 없이 가져간 것들 중
파악된 선조들의 유산을 적은 것입니다. 대통령과 참석한 이들 모두 야당 대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휴전 제의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일정과 장소를 발표했습니다. 개전 7일째가 되자 교토현 대부분과 오사카시가 국군에 들어왔습니다. 11기갑사단은 교토현에서 부대를 2개로 나누었습니다. 기갑사단장이 포함된 하나는 북쪽 해안도로를 타고 후쿠이현 방향으로 향했으며 하나는 교토시에 진입해 시가현으로 향했습니다. 8기갑사단은 와카야마시까지 연결된 오사카 항구를 빠르게 점령했으며 시코쿠 섬이 함락되면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해상자위대 병력 2,000명과 호위함 3척은 항복을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국군의 진격 방향으로 스스로 나와 부대기를 건네고 항복했습니다. 고노다로의 연설을 들은 이들은 전투 의지를 모두 상실해버렸습니다. 휴전 협상이 벌어지고 휴전이 되면 어차피 일본의 점령지를 돌려줄 것인데 한국군과 전투를 벌여 희생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상자위대에게 부대기를 받은 8기갑 사단장이 인상 쓰면서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왜 항복하고 지랄이야. 교토시와 오사카시 시민들에게 버림받은 자위대는 시가현을 지나 빠르게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상부의 명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찰 드론과 정찰기의 자위대가 보이면 한국군이 장거리 타격으로 일대를 초토화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당하는 일이 계속되자 진지를 구축하고 저항한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다리를 폭파해 교토시와 오사카시에 저항선을 마련하려던 작전도 시민들에게 쫓겨 불가능해진 지금 이들에게 유일한 목적은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사정거리에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심 항복을 생각하던 지휘관들도 있었지만 한국군을 봐야 항복을 할 텐데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건 날아오는 포탄과 로켓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선 2가지 소식의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교토시와 오사카시가 한국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무장 상태였던 호위함이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스스로 하선해 항복해버렸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해졌다가 한국에서 휴전협상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설렘이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온 휴전협상 소식에 미국 바이든 정부는 분주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휴전협상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 바이든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물었습니다. 블링컨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배려인 듯합니다. 바이든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휴전 제의를 했고 한국이 이를 거절했었지. 대외적으로는 체면이 조금 구겨지는 일이었지만 한국 대통령 편지에 적힌 대로 일본이 결국 무릎을 꿇었고 국제적인 시선이 미국으로 모이고 우리는 그걸 즐기면 되는 것이네. 안보보좌관 설리번이 말했습니다. 미국에 올 선물은 한국이 준비한다고 하니 우리는 내색할 필요도 없이 깜짝 놀라는 신용만 하면 되는 셈이지요. 바이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왜 한국이 하는 일에 저토록 열심인가 했더니 한국이 러시아와 수교 이후 이런저런 경제적 문제가 러시아에 많았는데 한국은 단 한 번도 러시아를 떠나지 않았더군. 어려울 때마다 러시아를 포기하고 많은 나라가 떠나고 들어오기를 반복할 때 한국은 러시아와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거야. 한국이 제대로 신뢰를 얻은 거지. 블링컨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실수를 했을 때 다른 나라 같았으면 공개적으로 우리를 비난했을 텐데 공개하지 않고 우리 체면을 살려주었습니다. 바이든이 말했습니다. 내가 인기 말에 한국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군. 오키나와는 결코 작은 섬이 아니야. 설리번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넘겨주려고 할까요? 블링컨이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 이번 협상이 불발되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미국이 발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바이든이 말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다면 일본이 어떤 처지가 되나? 당장 러시아군이 홋카이도를 도모할 걸세. 한국군과 제대로 된 전투도 못하고 밀리는데 러시아까지 가세하면 일본은 사라지는 거야. 설리번이 말했습니다. 일본엔 선택지가 없다는 말이군요. 집무실로 백악관 대변인 사키가 들어왔습니다. 중위 일본 대사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사키가 바이든에게 보고했습니다. 거절하게. 바이든이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자위대 작전사령부는 미해현과 기후현 경계지역과 기후시를 거쳐 나고야시 외곽을 흐르는 이비강과 나가라강, 수도권 북쪽을 감싸고 있는 나가노현부터 나고야까지 길게 흐르는 가소강을 수도권을 지키는 최후호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휴전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자위대는 생각해야 했습니다. 나고야 항으로 통하는 이세만 입구에는 이지스함과 구축함을 배치했으며
수도권을 지키는 수도방위군 전력 중 절반을 뽑아 가소강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탱크 110대, 자주포 55문, 장갑차 60대, 다연장 로켓 15문이 집중 배치되었고 아파치 헬기도 16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요코하마항의 상비군으로 근무 중인 해상자위대를 육군으로 모두 돌리고 많은 지역에서 뽑아서 모은 3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폭파하시오. 자위대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비강, 나가라강, 가소강에 있던 80여 개의 크고 작은 다리가 일시에 폭파되었습니다. 육상자위대 작전참모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육군에게 힘 한 번 못 쓰고 밀렸지만 적어도 한국 육군이 저강을 건너려면 그만큼 피해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자위대가 국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강을 폭파하자 국군을 피해 나고야 방향으로 후퇴하던 자위대는 기후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기후시와 기후시 인근의 도시에선 다리가 폭파되어 강 건너 나고야와 단절되자 정부와 자위대가 자신들을 버리고 다리를 폭파했다며 분노했습니다. 폭파된 다리를 찍어 SNS에 올렸으며 자신들도 도쿄 시민과 같은 일본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군을 피해 기우시로 향하던 자위대는 기우시 이전에 오가키시에 들어가려다 시 진입로를 가로막고 자신들을 적군 보듯 대하는 시민들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자위대원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여서 앞을 가로막는 시민들의 짜증이 폭발했습니다. 선두의 자위대원이 허공을 향해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시민들이 설마 속겠어 하며 길을 터주지 않자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자위대원들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생방송으로 SNS에 올리던 유튜버에 의해 이 광경은 고스란히 전국에 중계되었고 시민들이 도망치며 길을 터주었지만 자위대에 의해 2명이 죽고 시민 10여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나고야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사카에서 다리를 폭파하려다 시민들에 의해 실패했던 자위대가 나고야로 들어오는 모든 다리를 폭파해버리자 한국군에 점령당하고도 아무 일 없는 오사카와 달리 나고야는 공습을 당할 거라며 나고야와 인근 도시 시민들은 도쿄를 향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한일 전쟁 이후 처음으로 엄청난 수의 피난민이 해안도로를 따라 도쿄를 향해 피난길에 올랐으며 도쿄와 연결된 모든 도로는 순식간에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자위대가 시민들에게 발포했다는 영상이 돌고 한국군의 폭격이 임박했다는 공포감이 퍼지자 아비규환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